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게임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게임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의 플랫폼과 장르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 제작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로 적어 보았습니다. 네, 게임 그래픽은 2D 그래픽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3D로 바뀌면서 현재는 스마트폰 게임 순위만 봐도 스마트폰 게임 중에서 3D가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3D 게임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D 게임을 시작하려면 먼저 3D 툴을 익혀야 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러들이 많이 쓰는 3D 툴로는 3D 맥스나 마야, 지브러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3D 맥스로 게임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호환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성 때문에 더 그런 면들이 큰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실습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3D 맥스 툴을 활용한 간단한 오브젝트 제작부터 시작해서 로우 폴리곤 오브젝트를 모델링하고 매핑하고 렌더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게임 제작 파트의 구성과 역할을 선생님이 적어 보았는데요. 네, 먼저 기획, 그리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래픽, 이렇게 세 개의 큰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게임 기획은 게임 전반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이겠죠. 네, 게임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어떤 층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게임의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게임 레벨은 어떻게 할 건지, 재미와 몰입도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이 기획 파트의 업무이고요. 그리고 게임 그래픽 분야는 기획을 바탕으로 3D 또는 2D로 게임에 사용할 그림을 그리는 분야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AD라고 써놓은 것은 아트 디렉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분야는 캐릭터와 배경을 프로그래밍 언어와 언리얼 유니티 등 게임 엔진을 활용해 게임으로 구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프로그래밍 밑에 TD라고 써 놓은 것은 테크니컬 디렉터의 줄임말로 기술 총괄 책임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TD의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TD는 그래픽과 프로그래밍은 물론 게임 엔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파트별 업무 내용과 자격 조건을 상세하게 써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게임 디자인, 게임이라고 해서 꼭 이제 우리 전공과 관련한 디자인 분야만 생각을 하지 말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획부터 프로그래머, 모델러, 매퍼, 애니메이터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담당 업무와 자격 요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에 주로 할 모델러, 매퍼,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쳐 놓았어요.
주로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모델러 매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콘셉트와 아트 디렉터의 의도를 반영해서 고품질 리소스를 생산하는 직업입니다. 3D 리소스를 제작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일정 체크는 필수이겠죠. 그리고 자격 요건은 3D 활용 툴 활용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미적 감각, 그리고 상상력과 표현력, 그리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 대한 원만한 태도는 모든 직군에 다 필요하겠죠. 근데 모델러 중에서도 큰 프로젝트의 경우는 캐릭터와 배경 모델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제 회사에 취업하게 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다면 내가 캐릭터와 배경을 모두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직군을 뽑느냐에 따라서 캐릭터 모델링을 좀 더 많이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혹은 배경 포트폴리오를 좀 더 집중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게임 디자인 직군은 선생님이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한 세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선 캐릭터를 다 만들고 나면은 리깅을 위한 기본 세팅이 필요합니다. 바이패드 세팅이나 스키닝을 통해서 리깅을 주게 되면은 포즈나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리얼과 같은 엔진을 활용해서 물리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 수작업으로 모든 애니메이션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진을 활용해서 좀 더 완성도 높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툴은 3D 맥스에서 바이패드나 본, 스키닝 작업 같은 거, 그리고 리깅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 활용, 그리고 언리얼과 같은 엔진 개발 경험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겠죠. 움직임을 할 때 단순히 점프를 한다고 하면은 뛰는 동작뿐만 아니라 준비 동작부터 점프 동작, 마무리 동작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게임 디자인을 하게 될 때 아까 선생님이 이제 모델러, 매퍼, 애니메이터를 중점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러한 직군들이 하게 되는 게임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세하게 좀 나눠보자면 원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화가는 주로 2D 이미지를 작업하게 됩니다. 네, 상세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 콘셉트로 러프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화면 스케치가 픽스가 되면은 캐릭터 상세 정보가 포함된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2D 그래픽 게임이 아니고 3D 그래픽 게임으로 구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모델러에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프론트, 백, 레프트, 뷰와 같이 다양한 뷰에 대한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움직임이라든지 얼굴 상세 뷰라든지 그런 거 다양한 추가 스케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분야입니다. 모델링 분야는 원화를 가지고 오면은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화와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하고요. 원화를 넘겨줄 때 때로는 원화에 와이어를 표현해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와이어의 흐름에 맞게끔 최대한 유사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폴리곤 개수를 넘지 않고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폴리곤 개수를 넘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은 용량과 관련된 것이겠죠. 폴리곤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무거워지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이제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활용할 때는 로우 폴리곤을 활용한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폴리곤 개수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옷 안에 있는 폴리곤들을 제외하고 넘긴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게임을 기준으로 캐릭터 하나당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폴리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핑 분야입니다. 매핑 분야는 모델링을 한 것에 재질을 입히는 분야라고,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모델링 데이터를 받아서 UV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트맵 이미지를 가지고 매핑을 할 수도 있지만, 비트맵 이미지를 그냥 단순히 평면적으로 입히는 매핑 방식도 있지만 UV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캐릭터를 위해서 필수적인 매핑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V라는 말이 뭐지?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맥스를 하게 되면은 UVW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XYZ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Y 좌표에 따라서 요거를 펼쳐 가지고 그 매핑 소스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매핑 소스를 제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매핑 소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미적 감각이라든지 어느 정도 드로잉, 그리고 입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맵 소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128에 128 픽셀을 활용을 하고, PC 게임 같은 경우는 2048에 2048 이러한 사이즈들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UV 데이터가 있는 그런 모델링 데이터를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D 맥스에서 매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뒤로 돌려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 바이패드 세팅하고 스캐닝하고 리깅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FBX 파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게임 제작 파트의 구성과 역할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2D 그래픽과 3D 그래픽을 분류를 해가지고 좀 나누어 봤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3D 모델링에도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2D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캐릭터와 배경.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릭터와 배경을 분류하고 UI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이펙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직업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제작 파트의 구성과 역할에서 좀 더 세분화된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D 그래픽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사람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몬스터, 그리고 동물 등과 같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 유기체를 만드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한 사람이 모두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제작에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많은 인원들, 막 100명, 200명씩 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업 작업이 일반화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게임 프로젝트 하나에 일반적으로 10명 이내에 1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만든 캐릭터를 색 조정하거나 장비를 바꾸는 등의 응용으로 레벨 캐릭터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캐릭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캐릭터를 하나 만든 뒤에 그 캐릭터를 레벨에 따라서 1, 2, 3으로 응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배경 디자이너입니다. 배경 디자이너는 모델러와 레벨 디자이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레벨 디자이너는 지형을 만들고 꾸며주는 사람입니다. 모델러가 만든 오브젝트들을 배치하고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러는 배경을 모델링하고 랩핑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이나 프랍이나 오브젝트, 자연물 등을 모델링합니다. 이렇게 모델러가 모델링을 한 오브젝트를 필드에 배치하는 사람이 레벨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UI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게임 화면상에서 캐릭터 화면이라든지 에너지 게이지 바라든지 스킬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이나 각종 맵, 그리고 클릭하면 나오게 되는 모든 팝업 창을 디자인하는 것이 UI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입니다. 애니메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이패드를 세팅하고 리깅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펙터는 이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준 이미지를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툴을 활용해서 효과를 주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앞서 말했지만 게임 디자인은 정말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00명, 200명이 넘는 인원이 배치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 기준으로는 40명이나 6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40명이나 6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모델러가 8명에서 10명이면은 레벨 디자이너는 배치하는 사람이라고 있죠. 레벨 디자이너는 3, 4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레벨 디자이너는 단순히 배치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게임에서 보여지는 씬을 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성을 해보고 어울리지 않으면 지형이나 텍스처를 직접 제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D 그래픽 디자이너는 캐릭터 원화가와 배경 원화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도 하지만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캐릭터와 배경 원화가를 분리하게 됩니다. 네, 모든 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모든 파트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어떤 업무를 하고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다, 그 분야로 나가고 싶다를 점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분야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파트가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재미있는 분야가 되겠죠. 게임 디자인은 분야가 매우 방대하고 각 파트마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 하기보다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식과 기술을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고 게임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궁금한 분들은 선생님이 링크를 올려 놓겠지만 NC소프트에서 이제 만든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브이로그처럼 일상 기록을 한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그 디자이너만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나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사업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기획자, 이런 편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게임을 요즘에는 모바일 폰 같은 거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할 것 같긴 하지만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을 선생님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PC 게임이 있습니다. PC 게임은 개인 컴퓨터,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PC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화질의 완성도가 높은 그런 3D 게임이 요즘에는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대의 그래픽 카드나 하드웨어 사양이나 그리고 특수 하드웨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싱글 플레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시각적으로 진보한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서 오락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가면은 동전이나 지폐, 코인 등을 넣고 게임할 수 있는 기계를 지칭합니다. 아케이드 게임의 특징은 여러분 아마 오락실에서 게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굉장히 짧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몰입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레벨을 가지고 있고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하게 되면은 회전율이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난이도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게임 목숨이 두세 번 정도로 아주 짧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몰입하고 그리고 자꾸만 반복해서 하게 되겠죠. 그런 만큼 이제 코인을 많이 넣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콘텐츠보다 기술력을 앞세운 산업 또는 외식업체 등과 결합한 가족 오락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 게임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호작용 멀티미디어의 한 형태로 컨트롤러가 있죠. 이렇게 생긴 컨트롤러가 있죠. 그 게임기에 연결을 해서 게임기에 연결된 휴대기기를 이용해서 제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를 활용한, 내러티브라고 하면은 이야기나 스토리를 의미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몰입감을 굉장히 높입니다. 주로 RPG 게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싱글 플레이에서 이것도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디스크 형태로 출시가 되어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데모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되어가고 있죠. 모바일 게임인데요. 휴대전화나 PDA,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휴대용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의 일종으로 휴대전화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두루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화면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화면에 구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UI,
UI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작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기기가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거 단순 캐주얼 게임만 가능했던 데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성능 개선을 통해서 메모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MMORPG라고 하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DS 같은 것들은 모바일 게임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은 이제 인터넷이나 기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입니다. 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PC 게임하고 유사하죠. PC를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PC에는 디스크를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입니다. PC를 활용하지만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휴대전화, 휴대용 게임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게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 유저를 감안해서 기기별 UI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양, 고품질 글로벌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의 장르입니다. 게임의 장르는 사실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장르를 선생님은 크게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떤 장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장르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소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게임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의 장르가 이렇게 불리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